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때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납입하시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중도인출을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중한 퇴직금이 퇴직하기 전에 다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때 알아두면 좋은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퇴상담 전문가 골든라이프TV 김현정 골든라이프 센터장입니다.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에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재직 중인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바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은 물론 상담 때마다 가장 많이 혼동하고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을 5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DC형과 IRP 가입자들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내 퇴직연금 유형이 DB인지 DC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2가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셔도 되고 내 퇴직연금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면 DB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DB형 가입자라도 DC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번 DC형으로 전환 시 재전환은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전환 신청 전 신중히 고려해 주세요. 2번째 포인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상담 사례 중 80% 이상이 주택, 주거 문제로 인해 인출이 필요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매 잔금일 이후 자금이 필요한데 신청 시기를 놓쳐서 중도인출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더라도 등기일 기준 1개월 이내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인테리어 자금 같은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하시면 유용하겠죠. 포인트 3번째, 본인 명의 이외에 주택 구입 시에도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전입을 두고 실거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입을 할 경우 혹은 미혼인 가입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불가합니다. 이번 체크포인트는 당연한 말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혼동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꿀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포인트도 정말 문의가 많은 상담 내용 중 하나인데요. 바로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서 계약 연장을 할 때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은 내가 무주택자이고 임차자금이 필요할 때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첫 입주 시점에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전세 연장 시점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금액 연장 계약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계약서와 비교하여 증액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세대원 즉 자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없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요양의료비로 인한 중도인출 시 꼭 입원을 6개월 이상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사유에는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요양이라고 하면 꼭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해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요양의 개념에는 입원 치료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요양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증빙되면 의료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 시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하실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 5가지를 모두 짚어봤는데요. 아무리 제도를 꼼꼼히 읽어봐도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 영상 댓글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거나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골든라이프 센터 예약 상담을 통해 나만을 위한 은퇴 설계 도우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골든라이프 TV는 많은 분들이 은퇴 설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꿀팁 정보만 모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든라이프 의정부 센터장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